자, 그 다음에 하실만 합니까? 하실만 해요. 네. 지금 11월, 12월에 이제 우리가 입문과정 그래가지고 용어 설명 위주로 이제 살살 나가잖아요. 그죠? 저희들 강사들이요. 이 돌을 닦는 심정으로 살살 합니다.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살살 하니까 지금 이 과정을요. 여러분이 잘 익혀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공부할 내 미천입니다. 미천.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차하고 2차가 차이점은 2차예요. 2차를 여러분 이제 한 바퀴 다 돌아봤죠. 그죠? 공법도 하고 세법도 하고 중개사법 그리고 뭐 공시법 하는데요. 2차가요. 여러분의 공부를 해보면 2차가 더 재밌습니다. 2차는요. 여러분 실무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 반갑 앞에서 그런 시사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2차는요. 저 2차를 공부해 보시면은 실제 실무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여러분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단 말입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공법을 열심히 하세요. 공법이요. 공법에 나오는 얘기들 있죠. 그죠?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은 시험 말고도 그 최기락 쌤이 중간에 한마디 가면서 설득 던지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돈 벌 요소미 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시험하고 바로 연결돼요. 중개사법 보면은 어제 그저께 중개사법 했습니다만 중개사법도 이 실무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실제 살아있는 법입니다. 이게. 자, 가봅시다. 자, 소관청입니다. 자, 지적 소관청. 자, 12번. 자, 지적 소관청은 자, 지적에 관한 사무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시군구장이라 되어 있죠. 그죠? 자, 시군구장입니다. 자,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여기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보느냐? 공법에 가면은요, 뭐 대도시 시장이 있습니까? 광역시장이 있습니까? 특별시장이 있죠? 그런 말 없이 그냥 시장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근데 시장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자, 그 나누는 것이요. 실제 시험에서는, 공법에서는 나누는 것이 시험 문제화 돼요. 공법에서는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근데 공시법에서는요, 그 특별시장이냐, 그 광역시장이냐, 대도시 시장이냐, 그냥 시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절대로 문제화 시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요, 구가 나누어져 있지 않는 시의 시장, 이겁니다.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의 시장인데, 그냥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특별시장 이래가지고 거짓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가 나눠져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입니다.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소관청이에요. 자, 소관청 그냥 시장인데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제일 작은 시의 시장입니다. 자, 요 시장인데 요 시장은요, 요게 정답 포인트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요게 포인트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저저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장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집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치단체, 단체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럼 지적 사무를 처리할 때 지위는요, 요 지위지 요 지위가 아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치단체 고유 사무는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자치단체 고유 사무입니다. 가령 뭐 쓰레기 오물 처리하는 거. 쓰레기 오물 처리하는 거는요, 국가적으로 항상 획일적인 방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치단체 사망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지가 알아서 하는 자격입니다. 근데 국가기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국가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거예요. 지적이란 것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대장을 만들고, 부산시에는 대장 필요 없다고 우리는 도면만 만들 거야. 뭐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다. 그거 포인트 잡으시고. 자, 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는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단위가 토지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토지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들어봤죠? 자, 이 필지가 토지 단위인데 어디서 획정되느냐? 이것은요, 지적도, 도면에서 획정되는 겁니다. 도면에서 획정되는 거예요.
실제 지상에서 한 필지 만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도면에서 한 필지 만드는 겁니다. 도면에서 하나, 두 개 토지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번입니다. 지번. 자, 지번. 지번은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요, 자, 토지 번호다 그랬죠? 토지 번호인데요. 자, 요 번호는요,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합니다. 숫자로 부여합니다. 지번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인단 말입니다. 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는 게 지번입니다. 토지 번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지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지번 부여 지역 가기 전에, 자, 어디에 좀 적을까요? 자, 거기 지번으로 오른쪽에 빈 공간 좀 있습니까? 오른쪽에 빈 공간 좀 있습니까? 거기다 적읍시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성 나옵니까? 나옵니까? 네.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써요, 이게. 자, 이분이요, 지금, 요렇게 이제 필기를 하시거든요. 이 쪼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관리 안 됩니다. 나중에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를 만드는데, 여러분 노트가 그 두꺼운 거 있죠, 그죠? 아주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두꺼운 거를 쓰세요. 두꺼운 거 사가지고, 여러분의 과목마다 노트를 만들기 힘들잖아요. 일단 두꺼운 걸 쓰시는데, 어차피 그 두꺼운 거 쓴다 하더라도 그거 끝까지 갈 노트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처음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처음 배우는 과목을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게 힘들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노트에 필기를 편하게 하시고, 어차피 집에 가서 깔끔하게 다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는 걸 지금은 못 옮겨 적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옮겨 적고, 나중에 이제 내년 한 5월달쯤 됩니다. 5월달쯤 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압니까? 안 알아지겠습니까? 그때 되면. 알아지겠죠, 그죠? 그때 좀 알아질 거예요. 좀 알고 나서 이제 노트를 딱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내 거 돼요. 내 거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해가지고 연장체라 쭉쭉 좀 적으세요. 한 장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자, 지번에 관한 얘기를요. 자, 지번을 이렇게 합시다. 번호가 지번이라 그랬죠. 숫자가 지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지번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 토지가 하나 있다 칩시다. 자, 이 토지가 있을 때, 자, 이 토지 지번에 붙이는 모습을요.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지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살아오시면 일상생활에서 지번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어떤 토지는 지번이 35번지다. 1072번지다. 504번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어떤 토지 지번은 472번이다. 이런 말 들어봤단 말입니다. 자, 어떤 토지 지번은 뭐 3의 2번지다. 1024의 17번지다. 503의 4번지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어떤 토지 지번은 뭐 17의 3번지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자, 또 어떤 토지 지번은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지번은 뭐 산 3번지니, 산 9번지니, 뭐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번의 모습은 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번의 모습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우리가 숫자가 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요 하나로 된 요 숫자 요거를 단식 지번이라 그래요. 단식 지번. 요거를 단식 지번이라 그러고 앞에 숫자 2개 나오죠. 아까 뒤 2개 나왔습니다. 요거를 복식 지번이라 그래요. 복식 지번. 그러면은 복식 지번을 구성하는 숫자는 2개 있다 그죠? 자, 요 2개 중에 앞에 요거를 뭐라 그러냐?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이 숫자를 뭐라 그러냐?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472번 요거는 본번이겠습니까? 부번이겠습니까? 본번이겠죠. 본번.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부번만 가지고 집은 구성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집은 봤습니까? 못 봤죠. 부번만 가지고는 집원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원이 본번과 부번으로 나누어진다면은 본번과 부번을 구분짓는 요 선이 있죠. 요 선은 어떻게 읽느냐? 의로 읽습니다. 다시 이렇게 읽지 마세요. 요거 일본식 표현입니다. 자, 요거 몇 번이에요? 17의 3번.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17 다시 3번 이러지 마시고 의로 읽습니다. 외우세요. 우리한테 중요하냐 안 하냐는요. 내가 이거를 알아뒀을 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전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겁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거를 알아두면 내가 시험에 갔을 때 돈 벌 거리가 많겠단 말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건 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읽으세요. 의로 읽는다. 외우셔야 됩니다. 슬프죠? 내가 이 나이 먹고 하고 나서 이런 걸 외워야 되겠나 말입니다. 그렇죠?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거 틀려버리면요. 요구에서 잠이 안 옵니다. 자, 어쨌든, 자, 의로 읽고요. 자, 그리고 지번에 47번 돼 있죠. 자, 지번은 어느 걸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분명히 지번은 번호라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가 지번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47번 할 때 요 7번 요게 지번입니다. 47번 요게 지번이에요. 요거는 지번이 아니에요. 지번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지번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부호입니다. 이게. 부호다 그러면은 부호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이란 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7번지가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에 등록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지라는 의미입니다. 산이라는 글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 문제는 그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느냐를 구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산자가 안 붙었죠. 이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둘 중에 하나 등록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에 등록되는지 그것을 구별하려고 산자를 붙인다 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지번에 관한 서론적인 얘기고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지번을 붙이는 게요. 자, 뒷페이지 이걸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을 보세요. 지번 부여 지역. 자,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요. 지번이 처음 시작해서 끝을 맺는 단위 지역이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시작에서 끝나는 단위 지역이 지번 부여 지역인데, 자,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동네별로 끊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나라는요, 3,500만 필지가 있다 칠게요. 3,500만 필지가 있습니다. 지번은 한 필지마다 지번을 붙입니다. 그러면 지번은 한 필지마다 붙인다는 이유로, 그러면 우리나라 지번을 부여할 때 1번부터 3,500만 번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번이 1번의 시작에서 끝나고 또 다시 1번 시작에서 끝나고 이렇게 끊어간단 말입니다. 단락단락 짓는 게 지번 부여 지역인데 현실적으로는 동네를 단위로 끊어갑니다. 가령 서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자, 역삼동이 있고 논현동이 있고 신사동이 있고 그리고 도산동이 있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역삼동에서 1번 시작에서 끝나고 다시 논현동에 가서 다시 1번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다시 신사동에서 다시 1번 시에서 끝나고 그렇게 단락단락 끊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번부여 지역이라 그런 거예요. 지번부여 지역. 자, 지번부여 지역이고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에 준하는 지역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남해안 가봅니다. 남해안 가면 섬이 많죠. 그죠? 섬이 많습니다. 여러 섬을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섬별로 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섬을 이해초라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지번의 시작에서 끝나는 다른 지역이 지번부여 지역이고요. 그럼 우리가 동네별로 지번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동네별로 지번부여하는데, 자,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만은,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동네에서 1번에 시작하는 위치는 북서쪽에서 시작합니다. 그 동네의 북서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골 마을 한번 가볼게요. 집은 어떻게 붙이느냐? 자, 시골 마을 북서쪽 이쪽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골의 마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마을 뒤에는 항상 산이 있습니까? 마을 앞쪽에 들판 있죠, 그죠? 배산임수 이러잖아, 그죠? 자, 산이 요렇게 있다 칠게요.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산입니다. 산에 있다면은 여기 이제 마을이 옹기종기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기 옹기종기 마을이 집이 있고, 그리고 앞에 들판 있잖아, 그죠? 자, 들판 있습니다. 그럼 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산이라 그러면 주로 임야겠죠. 주로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겠죠, 그죠? 임야대당, 임야도. 자, 여기 등록될 것이고, 요거는 토지대당, 지적도에 등록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번에 진행하는 모습이 산자가 붙는 지번이 있고 산자 안 붙는 지번이 있잖아요. 산자가 안 붙는 지번 별도로 진행합니다. 산자, 토지대당, 지적도에 등록되는 산자가 안 붙는 지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갑니다. 가고, 자, 임야대당, 임야대는 산자가 붙는다 그랬습니까? 산자가 붙는다 그랬죠? 그럼 산자가 붙는 집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산 1번, 산 2번, 산 3, 산 4번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붙는 집은 별도로 진행하고 산자가 안 붙는 집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럼 산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등록된다. 산이라는 글자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토지대당 지적도에 등록된다. 이렇게 구분짓는 겁니다. 지적공부 종류를 구분짓는 게 산자입니다. 감이 오죠? 자, 산 7번지입니다. 지목이 뭘까요? 임야 맞습니까? 라고 하지 말자 말입니다.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된다는 얘기지 여기 등록된다는 이유로 지목이 임야라라고 단정 짓지 말자 그랬잖아요. 산자 가지고 지목을 추론하지를 마세요. 나중에 틀려버립니다. 여기에 등록된다는 얘기에 지목이 임야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임야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임야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됐죠? 자, 지번부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자, 지목. 자, 지목인데요. 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게 지목입니다.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게 지목인데요. 자,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용도를 현재는 28가지 용도로 구분 짓습니다. 28개. 자, 28개로 용도를 구분 짓는데요. 자, 이 용도란 것은요. 참고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토지 용도는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토지 이용하는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목은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등록하는 게 1912년도부터 등록하거든요. 1912년도에 지목 개수는 18개였습니다. 21개로 늘어납니다. 24개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현재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목 중에서 자, 길거리 가다 보면 SK, 현대, LG 주유소 있죠. 지금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1912년도에 주유소 있었을까요? 없었죠. 1912년도 그때 주유소 있었습니까? 일찍이 주유소 없었잖아요. 근데 차도 안 다녔잖아. 그죠? 차가 나온 지 얼마 됐단 말입니다. 그 주유소는 지목이 없다가 이제 주유소는 지목이 생기잖아요. 그 왜 생기느냐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유소는 지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유소들은 산 장소 있죠. 그 장소들은 그때는 옛날에 잡종지를 해가지고 잡종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서 잡종지를 주유소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엔 노는 땅이었잖아요, 이게. 노는 땅이었죠. 노는 땅의 소유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주유소를 차렸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 차렸으니까, 그죠? 그럼 옛날에 노는 땅에 때는 거기서는 세금이 얼마 못 때려요. 세금을 좀밖에 못 부여합니다. 이제 주유소 주인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세금 더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돈 벌은 만큼 세금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목 개수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세금을 추가 징수하려고 지목을 부여합니다. 토지 이용 지목을 자꾸 세부자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물류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류창고. 물류창고 어디 있습니까? 물류창고. 외곽에 있죠, 그죠? 그 물류창고 들어있는 장소를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논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상기석이 있습니다. 그 임야 있단 말입니다. 임야. 산이 이래 있잖아, 그죠? 여기 들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물류창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류창고 대부분 이런 데 쓰잖아, 그죠? 여기서는요, 토지 임대료 비쌉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데나 말입니다. 그 임야 있단 말입니다. 창고 우리나라에서 이용도 제일 낮은 게 임야거든요. 세금 제일 싼 게 임야입니다. 자, 그럼 여기 창고를 쓴다 말입니다. 자, 창고를 세웠습니다. 창고를 세우고 나서 이 창고를 세우니까 요 땅 주인이 창고업을 하면서 돈을 더 벌죠. 돈을 더 버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요 임야로 세금 때리는 것보다도 창고 용지 지금을 부여해가지고 벌어만 만큼 세금 내놔라고 하니까 더 낫습니까? 낫죠? 그래서 창고 용지라는 지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02년도에. 이 창고 용지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오느냐니까 이게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죠. 80년대 그때부터 80년대 중반 아니죠. 80년대 중반 아니에요, 이게. 한 90년대 될 거야, 아마.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몰 엄청 많죠, 그죠? 인터넷 쇼핑몰이 많습니다. 거기 쇼핑몰 업자들은요, 그 물건을 사와가지고 판매하잖아, 그죠? 온라인 가게입니다, 그게. 그럼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까? 네.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죠. 뭐 직구 등등. 그럼 어쨌든 싸게 사면, 근데 어디서 사와야 돼요? 싸게 사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서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있는 데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와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잖아, 그죠?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물건을 사옵니다. 그 사올 때, 한 번 사올 때, 그죠? 몇 달치 팔 거, 얼마 동안 팔 거를 물건을 사올까요? 한 일주일치 물건 사올까요? 한 달치 물건 사올까요? 그럼 물류비 감당 못 합니다. 원가 상승합니다. 그럼 1년치 팔 걸 한꺼번에 사오잖아요. 그럼 1년치 팔 물건 한꺼번에 사왔습니다. 집에서 보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고 용기라는 지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 지목 개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지목 개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 이용도, 활용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지목 개수는. 지목이라는 것이 용도에 따라 부여된다 말입니다. 지목 부여하는 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경계. 자, 경계인데요. 자, 경계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설입니다. 자, 일단은 경계는 글자 연상하세요. 경계가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연상해보세요. 경계가 뭔가 떠오릅니까? 시골은 논도나 이거 떠오르면 안 됩니다. 경계가 뭐가 떠올랐습니까? 지적도난 도면에 있다. 도적도는 도면에 있다. 자, 도면에 요게 경계라 그랬습니까? 요게 경계라 그랬죠. 그죠? 자, 지적도 도면입니다. 자, 여기 경계입니다. 요 경계를요. 자, 일단은 요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이 뭡니까? 경계점. 경계점. 여기 경계점 있잖아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죠.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도라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의 경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의 경계입니다. 경계는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의 경계입니다. 어디가 포인트냐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게 난이도 4항입니다. 선은 선인데, 지적공부에 나타나는 선의 경계입니다. 판례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경계가 뭐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적 공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경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담장 있죠. 담장은 경계가 아니다 말입니다. 지적 공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느냐? 요렇게 등록합니다.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나중에 여기 실형으로 연결하여 이러면은 거의 한 4, 50% 속습니다. 실형으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직선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경계란 것은 직선으로 등록한 선이다. 등록한 선인데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거기에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입니다. 자, 경계점이라 하면, 자, 경계점입니다. 자, 경계점은, 자, 지적금에 등록 필지에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요게 경계점입니다. 자, 구획한 선의 굴곡점. 자, 요 선과 요 선의 굴곡점이 요거죠. 요 토지라면 실제 지상에는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청약해서 등록했잖아요. 그 경계점은 요 점이 경계점이잖아요. 그죠?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이 여기서는 선의 굴곡점으로 나타나죠. 자, 요 점이 경계점입니다. 요 점이 경계점이 나타나는 모습은 지적도에서는 선의 굴곡점으로 나타나죠. 선의 굴곡점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면 여기 좌표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좌표를 결정해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에 좌표로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좌표 자체가 경계점이 되죠. 그러니까 경계점의 표현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의 굴곡점이다라고 하면은, 자, 선의 굴곡점, 필지에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에는 지적도에 나타나는 거고, 지적도에서는 선의 굴곡점으로 나타나고, 좌표 등록부에 나타난다면은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이다. 요게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점의 표현이 두 가지다 말입니다. 지적도에서는 경계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의 굴곡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 요 자체가 경계점입니다. 좌표 자체가 경계점입니다. 좌표. 자, 좌표가 경계점이고, 자, 그 밑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좌표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자, 좌표입니다. 좌표라면은 기준점 또는 경계선의 굴곡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게 좌표입니다. 자, 어떻게 의미하느냐? 좌표는요, 평면상에서 결정합니다. 직각으로 결정합니다. 종선과 횡선의 수치로 표현합니다. 별 희한한 걸 다 배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좌표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산수 시간으로 갈게요. 자, 이게 X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4입니다. 자, 여기가 3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4, 3이라 그러죠. 자, 요 4는 X축의 숫자죠. 요 3은 Y축의 숫자죠. 요 3을 X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요 3을 Y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좌표는 X수치와 Y수치의 교차점으로 표현됩니다. X수치와 Y수치의 교차점인데 이 X수치와 Y수치는 지금 평면상에서 결정하죠. 평면상에서 결정하고 직각으로 결정하죠. 직각으로 결정하고, 자, 이 노란색은 횡선, 종선. 노란색은 횡선. 그리고 빨간색은 종선. 그러니까 종선과 행선의 수치의 교차점이 좌표다 말입니다. 그래, 좌표란 것은 평면상에서 직각으로 결정한 종선과 행선, Y와 X의 수치 교차점이 좌표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좌표고, 자, 이 좌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하여 1m씩 10만 단위 6자리로 표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1m 단위 1m씩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 수치는요. X 수치, Y 수치를 한 자리씩 썼죠. 이 한 자리씩 쓰는 게 일반적인 좌표인데 지적에서는 여기 6자리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6자리씩 들어가는데 이 6자리씩 들어가는 게 어떻게 6자리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자,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주도 있습니다. 제주도 생략할게요. 자, 한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로로 있죠. 그죠? 가로로 있죠. 자, 세로로 1m씩 수치를 다 부여한단 말입니다. 1m씩. 그리고 가로로 1m씩 수치를 다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떤 점이든 여기 자 종선으로 수치가 6자리가 나오겠죠. 6자리. 그리고 횡선으로 수치가 6자리 나오겠죠. 횡선으로 수치가 6자리 나오겠죠. 그죠? 이 6자리가 이렇게 구성하는 게 현재 지적에서 사용하는 좌표다 말입니다. 좌표. 가령 이런 거다 말입니다. 249-600, 114-500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종선으로 수치가 24만 9,600m고 그리고 11만 4,500m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죠?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지금 갑자기 거리다 그러는데 뭔가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거리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거리냐 이게 나와야 되죠. 거리다 그러면 시작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하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해버리면은 겨우 이해하던 거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북한도 우리나라 땅입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북한도 지적의 대상이 됩니까? 북한도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현재 북한도 지적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대장과 도면 만들어야 되죠. 북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힘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북한까지 고려해서 지적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38도하고 38도, 125도, 125, 127, 129도 동경 요 세 점의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을 전제로도 우리나라를 바둑판처럼 다 만들어놔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바둑판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 거리를 다 계산한단 말입니다. 거리를 계산,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기준점이 있겠죠. 요 점을 기준으로 측량해 들어갑니다. 요 점을 측량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거리를요, 원점에서 계산합니다. 원점에서 여기서 계산해서 밑으로 가면서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표의 모습이 밑으로 가면은 갈수록 숫자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커지겠죠. 커져야 되죠.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북한까지 고려합니다. 북한까지 고려해가지고 3, 4분면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숫자가 커져버리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반대로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0으로 시작해버려 여기는 음수로 나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0이 되어버리면 그런 문제 생겨버리죠. 그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를요, 여기 3, 4분면에 듭니다. 1, 4분면은 양수고 양수죠. 여기는 양수고 음수죠. 여기는 양수고 음수 되죠. 여기는 음수와 음수죠. 그럼 일단 거리를 음수로 계산해요. 음수로 계산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양수로 염수로 표시하면 이게 6자리 거리니까 마이너스 24만 9,600m, 마이너스 11만 4,500m.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양수로 전환시킵니다. 양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거 한반도가 그 다 끝까지 와봤자 이거 50만 메다가 안 되거든요. 50만 메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계산된 양수가 있죠. 자, 음수가 있죠. 3, 4분면 되니까 음수에다가 50만을 곱해버립니다. 50만을 더해버립니다. 여기서 거래계획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50만을 더해버리면 결국은 플러스 양수로 나와버리죠. 결국 양수로 나와버리면 이걸 가지고 좌표를 씁니다. 그러면은 음수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죠. 음수는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플러스 50원을 해버리면 나오는 결과값은 밑으로 가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게 포인트는 뭐냐니까 결국 1m 단위 숫자라 그랬죠. 아까 전에 1m 단위 숫자라 그랬잖아요. 1m 단위 숫자, 1m 단위 숫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 편하게 이런 음수 양수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가봅시다. 그냥 자 더하기 한다 칠게요. 양수를 한다 칠게요. 그냥 편하게 합시다. 자 요게 249600입니다. 249600. 그러면 다음의 수치는 얼마겠습니까? 249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1m. 1m죠. 그럼 1m 중간에 자 토지가 요런 토지가 있다 칠게요. 요런 토지가. 그러니까 위에 토지가 갑토지입니다. 밑에 토지가 을토지입니다. 그럼 각각 을의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낼 때 좌표를 표시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249600 범위잖아요. 그러면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249600이다.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249600 범위 중에서도 최대한 여기 가까운 여기가 소유권 범위라고 이야기하겠죠. 갑은 아니지. 어차피 249600 요렇게만 표시해 놓으면은 최대한 249600 이쪽으로 가까운 여기가 소유권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외부에 나타낼 때는 1m 단위로 나타냅니다만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유권 범위는요 1cm까지 결정합니다. 소유권 범위는 우리가 외부의 경계점의 위치를 외부에 나타낼 때는 1m씩 10만 단의 6자리 수치로 표시해서 나타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는요 1cm까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좌표로서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은요 1cm까지 소유권 범위 결정하는 겁니다. 1cm까지 결정합니다. 1cm까지 소유권 범위 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네 땅과 내 땅은 1cm까지 여기까지가 소유권 범위다라고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1cm 한번 연상해 볼게요. 1cm 두께가 대충 얼마 됩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됩니다. 요 정도가 1cm 됩니다. 자, 요게 1cm인데요. 자,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다가 네 땅은 여기까지, 내 땅은 여기부터 라고 막대기 줄쭉 껐습니다. 막대기, 흙바닥에 막대기 줄쭉 껐습니다. 그 줄 두께가 얼마입니까? 흙바닥에 막대기 줄 껐어요. 그 줄 두께가 얼마입니까? 그게 1cm. 그러니까 좌표로 토지 표시 결정하게 되면 소유권 범위는 오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1m까지 좌표를 구성하지만 실제 소유권 범위는 1cm까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1cm까지 결정하는 제도가 나오는 이유가요. 1975년부터 나오거든요. 1975년도부터 우리가 1cm까지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좌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5년 연상해 보세요. 75년도 같으면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네. 땅값이 비싸지죠. 땅값이 비싸지고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능한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지금 이제 조만간 내년에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요. 여러분 집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공시지가 통지서가 옵니다.
공시지가 통지서가 올 때쯤 되면은요, 매달 이제 토지 가격 공시지가 매년 온단 말입니다. 그 통지서가 올 때쯤 되면은요, 신문 기사가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제일 비싼 땅이 한 평이 얼마고, 제일 싼 땅이 한 평이 얼마지 그 기사가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4년째 지금 그 명동 땅 있죠. 그 명동의 어느 코너에 있는 별다방 자리, 스타벅스 자리, 거기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제곱미터로 나오거든요. 이 제곱미터 그때 땅값이 제가 기억하는 7천 얼마나 나왔습니다, 지금. 7천 얼마. 한 평은 얼마입니까? 그죠? 3.398입니다. 그럼 대충 한 3.398입니다. 그럼 대충 한 평이 얼마예요? 뭐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대충 2억 5천 됩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실거래가는 얼마일까요? 한 평에 2억 5천이에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는 안 팔아요, 그 사람들. 안 팝니다. 자, 실거래가가요. 뭐 계산하기 편하게 자, 실거래가가 3억 4천이라 칠게요. 3.4억이라 칠게요. 3.4 한 평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값 얼마입니까? 여러분 집값이 얼마예요? 거기 한 2평만 하면 우리 집 됩니까? 슬프죠, 그죠? 어쨌든 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평이 되는 토지 크기가 얼마냐 말입니다. 한 평에 3.3958 나오는 토지 크기가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만들면요, 가로 세로 1.7 얼마입니다. 자, 편하게 1.7m라 칠게요. 자, 1.7m 되는 가로 세로 1.7m 되는 여기 한 평입니다. 요게 자, 이게 3억 4천입니다. 3억 4천, 3억 4천 갑니다. 그런데 옆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를 10cm 물고 들어왔습니다. 땅값 얼마 날아갑니까? 10cm. 아니,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계산 복잡합니까? 1억 7천에 칠게요. 1.7에 갑니다. 1cm가 얼마입니까? 계산 안 됩니까, 이거? 1.7m, 1700m죠. 170m죠.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도 복잡하나? 1cm가 100만원이잖아요. 아닙니까? 1.7m고 1.7m고 1억 7천입니다. 그럼 1cm가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100만원. 10cm면 1000만원. 그죠? 1.7m니까 1억 7천. 맞죠? 그죠? 그러면은 1억 7천짜리 땅은요, 옆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를 담벼락 따라 쭉 물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쭉 물고 들어왔습니다. 100만원 날아갑니다. 100만원. 10cm 물고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원 날아가요. 1000만원. 100평입니다. 100평이다 그러면 이게 17m라는 얘기잖아요. 17m 쭉 따라서 1cm 물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1000만원 날아가요, 지금. 심각합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은 1cm까지 소유권 범위 정하는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한 평에 1억 7천 다는 강남대로입니다. 테란로입니다. 1억 7천 가는 땅 없습니다. 강남에 가면은 다 더 비싸다 말입니다. 그럼 강남 같은 특히요, 강남 들어가면 한 빌딩 더 크기는 커요, 또. 몇백 평 돼요. 그러니까 옆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를 1cm 물고 넣어버리면은요, 이 몇천만 원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 제도가 도입되고, 그 좌표는 얼마만큼 정하냐? 소유권 범위를 1cm까지 정하는 겁니다. 1cm까지 소유권 범위를 결정합니다만은 외부로 좌표를 나타낼 때는 1m씩 나타냅니다. 1cm까지 나타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1m까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나타낸다. 자, 요게 좌표였습니다. 좌표.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인데, 자, 토지 표시, 이거는 우리가, 자, 앞에서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토지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토지 표시라 그러느냐?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요걸 토지 표시라 그럽니다. 정확히 외웁니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요게 토지 표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지 않은 토지 표시 아닙니다. 소유자나 토지 등급 이런 거는 토지 표시가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요 토지 표시로 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인데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 말소하는 행위, 요 세 가지 행위를 토지 이동이라 그럽니다. 토지 이동이 뭡니까? 토지가 움직이는 거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토지 이동이 뭡니까? 토지 움직이는 거 이러면 얘기 안 됩니다. 얘기 안 돼요.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말소하는 거. 자, 제가 지금 이걸 다르게 표시하는데요. 의미 뭐냐? 토지 이동은 개념 요소가 두 가지다 말입니다. 토지 이동의 대상이라는 요소와 행위라는 요소 두 가지가 나왔단 말입니다. 토지 이동의 대상은 뭡니까? 토지 표시를 대상합니다. 그 토지 표시가 뭐였습니까? 방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게 토지 표시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란 말입니다. 소유자 이런 거는 토지 표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소유자 바뀐다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급 이런 거 토지 표시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러한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됐죠? 그죠? 지번 변경됩니다. 지번 변경됐습니다. 토지 이동이 일어난 겁니까? 그 지번은 토지 표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변경은 토지 이동이잖아. 그죠? 토지 이동.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내용,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했습니다. 토지 표시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의 행위는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요 세 가지 행위를 이동이라 그럽니다.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토지 표시. 자, 이것을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요 세 가지 행위를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이라 그래요. 혹시 민법에서 물권 변동 배우셨습니까? 네. 물권 변동 배웠죠? 자,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물권 변동은요, 물권의 덕실 변경이죠. 덕실 변경,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행위죠. 요 물권이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물권 변동이라 그러죠. 그럼 변동이라는 행위와 이동이라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변동도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행위고 이동도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행위예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동이란 말을 쓰고 여기는 왜 변동이란 말을 쓰느냐?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대상이 토지 표시이기 때문에 이동이라 그러고 권리이기 때문에 변동이라 그런 거예요. 요거는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이라고 말을 쓰는 거고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말을 쓸 뿐이지 행위는 똑같은 겁니다. 됐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거. 그리고 권리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거라면 변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토지 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자,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당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다 라고 하는데, 자, 밑에 공간 있습니다. 자, 밑에다가 좀 필기합시다. 자, 일단은요, 등록 전환이 뭐냐 말입니다. 자, 등록 전환이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막연하다, 끊자. 막연하다, 무조건 끊습니다. 한 번만 끊을게요. 어디서 끊을까요? 느낌상 이거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등록 전환. 전환은 바꾸는 겁니까?
전화는 바꾸는 거죠. 뭘 바꿔요? 등록된 걸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등록된 거를 바꾸려면은 일단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등록되는 장소가 임야대당 임야도, 토지대당 지적도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등록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등록 전환을 하려면 등록되어 있는 모습이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지적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겠죠. 그 전환한다, 바꾼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자, 어떤 모습일까는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소스를 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값은요, 지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지목에 따라 결정되느냐? 지목이 이용 가치입니까? 용도에 따라 보여야 된다 그랬죠. 이용 가치, 용도, 이용 가치가 높으니까 땅값이 비싼 겁니다. 이용 가치가 낮으니까 땅값이 싼 겁니다. 그럼 이용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지목에 따라 땅값이 결정됩니다. 자, 두 번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용 가치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제일 안전하면 땅 사놓으면 됩니다. 땅 사놓고요, 묻어두면은 그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주로 임야가 등록됩니까? 여기는 주로 임야가 아닌 거죠. 자, 이용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됩니다. 제일 낮은 게 임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임야가 아닌 걸로 되죠. 이용가치 높아집니까? 땅값 올라갑니까? 요거는 여러분도 하고 싶죠, 지금. 살 때는 임야를 사가지고 지목을 바꾸면 땅값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가게 되면은 임야가 아닌 것이 임야가 되죠. 이용도 낮아집니까? 땅값 떨어집니까?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되는 모습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모습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제가 설명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갈까요? 이용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도 높이려고.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이용도 높이려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 전환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토지 이용 가치 높이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등록 전환,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잖아, 그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자, 토지를 개발한다 칠게요. 개발하면 개발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 수익은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용 가치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걸로 바꾸면 개발 수익이 제일 많아집니다. 아까 전에 이용 가치 제일 낮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임야. 제일 높은 거는 대. 그죠? 그러니까 야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이용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용 가치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를 높이려 그러면은 이용 가치는 제일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만이 높일 여력이 많이 생기죠. 그럼 개발한다면 어디서 개발해야 돼요? 임야를 개발해야 되죠. 그럼 임야, 산을 밀고 있다. 산은 아파트, 저자식 예거에 갔을 때 불도저 산 밀고 있다. 그거 다 등록 전에 일어납니다. 그럼 산을 밀고 있다면 주로 이게 저기에 등록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밀어버리면 이용가치 높아져 버리니까 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등록 전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등록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산 민다 그러면 그거 다 등록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종시 건설됐습니까? 세종시 건설됐죠. 세종시가 연기군이었잖아요. 그죠? 자, 10년 전입니다. 자, 10년 넘었단 말입니다. 자, 세종시 그 부지가 있었죠. 그 부지가 처음에는 뭐였겠습니까? 산이고 들판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자 종합청사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들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다 등록제는 일어난 겁니다. 산을 밀어버리고 개발한다 그러면 다 등록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등록제는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외곽에 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개발지역에 임야를 개발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 다 등록제는 일어납니다. 등록제는. 자, 등록제는 이었습니다. 개념은 이렇게 된다. 그죠? 임야대당, 임야도에서 토지대당 지적도로 넘어간다. 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이건 개념, 이거는요, 크게 의미가 없고, 요 개념을 생각해 두는 겁니다. 등록제는 연상을 하라 말입니다. 자,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인데요. 축적 변경이라 하면, 자, 축적 변경. 자, 이래 되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걸 축적 변경이라 한다. 그리고 밑에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습니다. 자,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평면적으로 적혔습니다. 자, 이거를 입체적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 위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자, 빈 공간에다가 필기 좀 합시다. 이걸 입체적으로 바꿉니다. 자, 일단은요, 필기를 하시는데, 자, 위에 한 세 줄을 확보하고 필기합니다. 확보해놓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축척의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자, 500분의 1이 있고요. 자, 1000분의 1이 있고요. 자, 1200분의, 미안합니다. 600분의 1이 있고요. 1000분의 1이 있고요. 1200분의 1이 있습니다. 2400분의 1이 있습니다. 3000분의 1이 있습니다. 6000분의 1이 있습니다. 일단 축척의 종류 7가지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5000분의 1 있습니까? 2000분의 1 있습니까? 1500분의 1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공법을 하게 되면 아주 익숙한 숫자가 될 겁니다. 지형도면의 축척에 사용합니다. 나중에 섞입니다. 그거. 섞이니까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요 2개만 외우세요. 느껴집니까? 2배죠? 느껴집니까? 2배, 요렇게 놓으면, 요 2배 중간에 2000에 1500, 2000, 1500 이런 거 없다. 그게 인식하기 쉽잖아요. 2배, 여러분 5000 없다. 그런 거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축척의 종류는 7가지고, 자, 이 축척이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이 문제에서, 자, 여러분의 사고력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는 그러한 사망일 때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도면은 별도로 만든다. OX. 우지. 기본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모든 토지 둘 중에 하나 만들어 놓고 플러스 해가지고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별도로 추가 작성한다 그랬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도면을 만듭니다. 그때 별도로 도면을 만든다면 축척은 요것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지역에서 도면의 축척은 주로 500분의 1을 씁니다. 주로 500분의 1을 씁니다. 주로 쓴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것만 쓰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축척 써도 됩니다. 주로 이것을 쓰는 거예요. 주로. 자, 그리고 임야도에서는요, 요 2개만 씁니다. 임야도에서는 요 2개만 쓰는데 요 2개 중에서 주로 6000분의 1을 씁니다. 자, 빨간 색깔 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적도에서는 이것을 다 씁니다. 지적도에서는 다 씁니다. 지적도는 7가지 다 쓰는데 7가지 중에서 주로 1200분의 1을 씁니다. 빨간 색깔 주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처음이니까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자, 우리가 대축척, 소축척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가 대축척, 소축척이라 할 때 대소의 구별은 줄이는 정도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줄이는 정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줄였을 때 결과물의 크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토지가 하나 있다 칠게요. 자, 500분의 1 축척의 도면이 있고, 자, 6000분의 1 축척의 도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500배를 줄인 겁니까? 6000배를 줄였죠. 500배를 줄였을 때 결과물의 크기가 요렇게 나타난다 했을 때, 6000배, 12배 더 작잖아요. 더 작으니까 요렇게 나타납니다. 어디가 대축적? 저죠? 500, 6000? 어디가 대축적? 요게 대축적입니다. 많이 줄였잖아. 대축적 이러지 마세요 말합니다. 줄였을 때 줄이는 정도를 가지고 대소를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줄였을 때 결과물의 크기다 말입니다. 줄여 결과물의 크기가 이게 크잖아요. 대축적. 이게 소축적이라고 합니다. 결과물의 크기 가지고 대소를 구별짓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대축적이잖아요. 이쪽이 소축적이잖아요. 그럼 축척을 바꾼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두 가지를. 자, 대에서 소로 오는 거, 소에서 대로 가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어느 게 현실적인 모습일까? 이 문제입니다. 자, 대에서 소로 간다면은 큰 그림이 작아지게 됩니까? 큰 그림이 작아지게 되면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정밀한 것이 덜 정밀하게 되죠. 정확한 것이 부정확하게 됩니까? 그럼 토지 표시를 결정할 때 정확한 내용을 부정확하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반면에 소에서 대로 가게 되면은 작은 그림이 커집니까? 작은 그림이 커지니까 부정확한 내용이 정확하게 되죠. 정확하게 만들 현실적인 필요는? 그러니까 축척을 바꾸는 현실적인 모습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모습만 존재하는 거예요.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는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밀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 하느냐?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지적도. 왜 그러냐니까. 자, 잠시만 보세요. 여기는 주로 임야입니까? 임야죠. 이용가치 제일 낮은 게 임야라 그랬잖아요. 이용가치 제일 낮은 거 한 평에 1,500원짜리입니다. 한 평에 1,500원짜리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봤자 그놈이에요. 이용가치 낮기 때문에 이거를 축척을 바꿀 현실적인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안 합니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한 것은 자 순서대로 읽을게요. 자, 요 글자, 자, 요 글자, 요 글자 순서대로 읽을게요. 축척 변경은 자 지적도에서 정밀도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한다. 절대로 통문장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통문장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끊어서 하나하나 단락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왜 적었냐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축적병에 장난치는 장소는 세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축적병에서 장난치는 장소는 여기 임야도 요거 집어넣지 말란 말입니다. 이용도 높이려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가는 거잖아요. 큰 축적을 작은 축적으로 이루지는 마시란 얘기예요.
그 작년에 세 군데 쉰다 이 말입니다. 자, 축적 변경이었습니다. 정리됐죠, 그죠? 자, 축적 변경. 자, 그 다음에 자, 연속 지적도입니다.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단데 요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자, 연속 지적도, 뭐 지적 연속도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 혹시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한쪽 벽면에 도면 큰 거 하나 있을 때가 큰 도면 있죠? 그겁니다. 그걸 연속 지적도라 그래요. 연속 지적도. 그거를 글자로 표현하는 게 된다고 합니다.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산에 대한 지적도 및 입력도 파일. 전산 입력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도면사의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글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적도 있죠. 지적도 그 경계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줄여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그게 지적 연속도라 그럽니다. 자, 그게 지적 연속도인데, 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래 됐죠. 그죠? 자, 시험 문제 정답은 요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측량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 그럼 측량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도면 가지고. 그죠? 그럼 어디에 쓸까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그 도면을 어떻게 쓰더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가 그걸 어떻게 쓰더냐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어디 갑니다. 어느 동네 갑니다. 집을 찾아가야 돼요. 모르겠단 말입니다. 제일 빠른 애가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제일 빠릅니다. 옛날에 슈퍼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슈퍼 가서 물어봤으면 지금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지고 자 여기에 여기에 무슨 몇 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몇 번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옛날 슈퍼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요 내려가서 왼쪽으로 골목길이 이 얘기했죠, 그죠? 그 지금 어떻게 했냐? 중개사 사무실이에요. 그 중개사가요 그 도면 했습니다. 연속도 있단 말입니다. 그 도면 이제 도면 딱 찍습니다. 현재는 여기입니다. 자 밑으로 골목 2칸. 지나고 거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세 번째 집 여기입니다. 딱 찍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중개사 사무실에 그 중개사가 지정연속도를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쓴다. 이거는 이제 글자로 표현하면은요 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토지 위치 파악을 하고. 토지, 인접 토지, 접속 관계를 나타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속도가 있으면은 누군가 왔단 말입니다. 누군가 가지고 자, 이 토지 몇 번지 토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몇 번지 토지 찾아가지고 자, 이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중개사 사무실 와가지고 이제 물건 확보했단 말입니다. 요 토지 왼쪽에 도로 있고 오른쪽에 공원이 있고 살기 좋겠죠? 그죠? 그런 접속 관계 설명해주고 위치 설명해주고 그렇게 활용하는 게 연속도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감이 오죠, 그죠? 연속도는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냐 말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2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다 익혀놔야만이 나중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토지 건물에 관한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그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다 말입니다. 자, 말이 많은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외곽에 자, 모텔을 하나 산다 칠게요. 외곽에 있는 모텔을 삽니다. 모텔을 사는데 모텔이 그 뒤에 땅이 한 300평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모텔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0억 갑니다. 자, 20억 모텔을 사가지고 그 뒤에 한 300평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300평을 어떻게 쓸 겁니까? 구성하는 게 있겠죠, 그죠? 산다면. 자, 그러한 목적으로 그 땅을 삽니다. 모텔을 삽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가 뭐냐 말입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요, 일단 그 토지의 사실관계를 알아야 됩니까? 네. 토지, 면적을 얼마인지 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뭘 봐야 됩니까? 대장 봐야지. 그 토지의 권리관계 분석해야 되죠? 뭘 봐야 됩니까? 등기부 봐야 되지.
토지는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거다 말입니다. 자, 건물입니다. 건물에도 사실관계 알아야 됩니까? 대장 떼봐야 되죠. 건물도 권리관계 분석해야 됩니까? 등기부 떼봐야 되지. 이런 장부를 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요런 장부를 반드시 떼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걸 떼보고 나서 여기 내용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걸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서 믿으면 안 되느냐? 여기서 그 말 그대로 순전하게 믿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제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뭐 말을 하더라 말입니다. 용도지역이 어떻고 등등등 이야기 하더라 말입니다. 관리지역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 말입니다. 그럼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걸 다 떼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떼봤습니다. 자, 떼보라 그래서 떼봤습니다. 구청하고 등기소에 다 돌아다니면서 떼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갔다 나보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떼버리고 떼봤잖아요, 그죠? 다 뗐잖아요. 다 떼고 집에 갔잖아요, 그죠? 집에 다 펴놓고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도 토지 면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면적 나와요. 여기도 면적이 나와요. 면적이, 이 토지면 이제 다 100이다.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다. 이러면 전혀 문제 안 돼요, 이거. 아, 면적 100제곱미터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장에는 면적이 100으로 돼 있고, 여기는 90 돼 있고, 여기도 90 돼 있어요. 그럼 이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입니까? 90입니까? 한 개는 100이고 두 개는 90이니까 90이 맞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면적은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입니까? 대장 기준. 그럼 이거는 100이다 말입니다. 이거 잘못됐단 말입니다. 는 얘기는 여러분이 공시법을 그나마 배웠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공시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해석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거 해석 안 된단 말입니다. 해석도 안 되고 일반 걸 잘 모르는 걸 일일이 다 떼봐라.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 낭비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런 걸 만듭니다. 원래 7월 1일 달부터 7월 1일부터 자, 부동산에 관한 토지 건물이잖아, 그죠? 부동산에 관한 여기에 적힌 내용 중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깔끔히 따로 다 정리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지 대장 등본 때 보면은 토지 대장 등본에 제일 먼저 지목이 전이었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공장이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쭉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럼 현재 지목이 뭡니까? 공장입니까? 전입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 겁니까? 제일 마지막 게 현재 맞는 거 맞습니까? 이 첫 번째가 아닙니까? 그것도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깔끔히 정리해 놓고 이것만 보면은 그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네. 편하겠죠?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깔끔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깔끔히 딱 정리해 주는 장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겁니다. 편합니까? 편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얘기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알고 싶으면 대장 등본 이런 떼보지 마시고 구청해가지고 부동산 종합 공부 떼주세요.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떼주세요. 그러면 깔끔히 현재 효력 있는 내용만 깔끔히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 구청에 가면 됩니다. 구청. 그죠? 소관청에 가면 된단 말입니다. 편하죠. 그죠? 이게 일반 국민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명칭이 공부일 뿐이지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우리 지적 공부가 아니다 말입니다. 지적 공부. 이거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죠. 이게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장부일 뿐이지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아까 전에 지적 공부는 뭐였습니까? 대장과 도면이잖아요. 그게 지적 공부고 이거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남도. 일남도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일남도는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일남도는 자,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용어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딱 해놓고 여러분의 실강을 듣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처음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걸 제가 설명을 못 해줍니다. 대신에 동영상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람도는 뭐냐니까 한번 봅시다. 지적도에 있어서 각 필지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도 입력도를 작성하는데 한 필지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을 작성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도면으로는 지번부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동네 전체 윤곽을 알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 지번부의 이게 동네입니다. 동네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도면이다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네가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도면이 여러 장 만들어지거든요. 자, 도면이 이렇게 여러 장 만들어지다 칩시다. 자, 이 도면을 자 30장에 칠게요. 자, 이 도면은 30장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요. 자, 소관층은 9층에는 도면을 이렇게 30장의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30장 도면이 있겠죠. 그럼 요 하나의 도면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거는 요 하나의 도면이단 말입니다. 하나의 도면을 보면은 여기에 토지가 요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지적도에서는 한 필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한 필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있죠. 근데 도면이 현실적으로 9층에 있는 이 지적도 30장의 내용 가지고는 하나하나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A동이다 말입니다. 이 A동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짓 남는 게 시간이니까 30장 도면 강당에 가가지고 다 붙여보면 됩니까? 뭐 그러면 알 수 있죠. 그죠? 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적도는 한 필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 동네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의 동네 A동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의 도면을 한 번에 보려고 한 번에 보려고 일람 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람도. 그 동네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보려고 만드는 도면이다. 일람도. 감이 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일람도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 동네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네 윤곽은 이렇게 생겼고 또랑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학교 하나 있고 여기는 경찰서 파출소 하나 있고 이렇게 주요 지형 지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요 지형 지물. 그 동네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일람도입니다. 소관청은 구청이죠. 일람도는 동네별로 만들죠. 범위가 다르죠. 하나의 군 속에서는 동네가 몇 개 존재할까요? 면 속에 동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람도는 동마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라 되냐?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동마다 그 동네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고 만든 거잖아요. 동네마다 만드는 게 일람도. 감이 오죠? 해결됐죠, 그죠? 자, 일람도입니다. 그럼 이 일람도는요,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낸다는데 구체적으로냐? 자, 그 동네의 주요 지형 지물이 나옵니다. 요런 게 등록됩니다. 주요 지형 지물. 여기에 또랑이 있다. 언덕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 학교에 있다. 파출소에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주요 지형 지문이 나옵니다. 그 동네 전체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동네 전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반대로 안 나오는 거는 뭘까 말입니다. 안 나오는 거는요. 한 필지의 토지 표시는 안 나옵니다. 면적은 한 필지마다 결정되는 겁니까? 그죠? 지목도 한 필지마다 결정되는 거죠. 경계도 한 필지마다 설정되는 거죠. 지번도 한 필지마다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거는 일람도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일람도는 동네 전체에 관한 얘기 나온다.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온다. 이렇게 기준 잡아놓으시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동네 전체에 관한 얘기인지 한 필지에 관한 얘기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람도라는 겁니다. 일람도.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